자, 이제 어디를 한번 보시면 하냐면요. 복대리를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는 37페이지죠? 37페이지 보면 거기가 이제 복대리고요. 이제 38페이지부터가 이제 무권대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대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금방 끝나요. 여기 보세요. 이제, 7번째 강의로요. 뭘 보냐? 복대리를 한번 볼 거예요. 복대리요. 여러분, 여기 그 대령이 있죠? 대령이 여기 현명이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복대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이 이렇게 있죠? 본인 있고, 여기 병이죠? 병이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한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본인이요. 대리권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복대리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보면 복대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요. 근데 복대리를 뭐라고 하냐? 복대리를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임행위요. 이 복임행위하고 비교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대리행위 했었잖아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름만 하면 안 돼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그러면 큰일 나.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럼 또 이름이란 말이 또 나왔죠? 이름이란 말은 뭐다? 책임이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대리인이 잘못을 하면은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죠. 선임. 복대리인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는 뭐야? 봐. 내가 뭐라고 했죠?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법원이 아닌 사람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가 돼. 임의 대리. 언제라는 말이 뭐냐? 좀 이따 그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요. 갑의 대리인 을.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 본인의 대리인이니까요.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현명을 할 때. 그래서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만약 이것을 현명을 하지 않는다. 현명을 하지 않고 복대리가 그냥 있어. 나는 복대리인 정이다. 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모든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현명을 하지 않았죠?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것은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왜냐?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본인이죠. 본인이고 본인이 뭐를 한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대리인. 그럼 대리인 속에 누가 들어있다? 복대리인이 들어있잖아요. 복대리인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속에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밖에 없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병존한다 이런 말이에요. 병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니까요. 복대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를 하게 되면 유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고요.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인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했었죠. 127조 본인이 사망하면 모두 없어진다. 대리권도 소멸한다. 당연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 복대리인 자신이 뭐라거나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성년, 후견의 계시가 있을 때,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의 계시, 심판이 있을 때, 본인이 뭐란 경우? 사망한 경우 이렇게 이러한 경우에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복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계시가 있을 때도 소멸하고,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성년, 후견 계시의 심판이 있을 때 소멸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존한다.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 둘 다 됐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이나 또는요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권리는 비용상환 청구권, 보수 청구권, 의무는 수치물의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임의 대리인, 이 사람이 을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일 수 있죠. 그러면 임의 대리의 경우는 어떻고 법정 대리의 경우는 어떡하냐? 방금 내가 뭘 얘기했냐면, 먼저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이 본인한테 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임의대리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신뢰관계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을 믿고 대리권을 준 것이니까 자기 복무 원칙에 의해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지 갑이 전혀 알지 못한 정한테 계약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없다? 선임할 수 없어. 선임을 못하니까 복대리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정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요. 따라서 어떤 책임이냐? 선임에 대해서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뭐를 한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그것을 임의대리,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의대리, 법정대리요. 그럼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한다? 법정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여기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럼 뭐냐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느냐? 본인의 승낙.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본인의 승낙.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어떤 경우? 채무이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을 했어. 만약에 을이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가는데요.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래서 갑자기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계약은 2시간 있다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그냥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정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하게 할 수 있죠. 그걸 부득이한 사유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뭐가 있는 경우?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요, 법정대리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법정대리란 말은 얘가 17살짜리다 이 말이잖아요. 17살짜리는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잖아요.
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대리를 뭘 한다? 사적 자치를 뭘 한다? 보충한다고 얘기하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뭘 한다?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해. 임의 대리는 자기가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한다 이런 말이고, 법정 대리는요 본인이 계약할 수 없어, 유효하게. 그러니까 대신 아버지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고 하고, 임의 대리는 확장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데, 이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고 무슨 말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교통사고 나서 선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도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X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하려고 했어요. X를요. 그런데 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X는 난 모르니까 저기 누구죠? 정을 복대리로 선임해라고 지명을 했어. 지명. 갑이 직접 지명을 했어. 정을 복대리로 선임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이요. X를 복대리로 선임하려다가 정을 복대리로 선임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 이 정이 딱 보니까 전혀 이 사람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가 선임됐는데 그 복대리인이 그 일을 처리하기는 부적임하고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또 불성실하다 이 말이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죠. 그러면 빨리 본인한테 뭘 한다? 통지를 하든지 대리인이 뭘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통지도 하지 않고 해임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만 을이 갑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본인이 복대리인을 직접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했는데 그 지명인데 그 복대리인이 복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기에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대리인은요 본인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정은 전혀 복대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요. 또는요 이 을이요 어떻게 돼요? 을이 대리인으로서 자기가요 본인한테 통지할 수 없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자기가 해임을 해야 돼. 그런데 해임도 하지 않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 책임은 무슨 책임지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지냐? 이때는요 선임하고 그다음에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고 감독의 과실 책임만 져. 왜 그러냐? 본인이 정을 복대리로 선임하라고 정을 지명해 줬잖아요. 지명해 줬으니까 내가 직접 선임을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만 져.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는 내가 직접 선임한 경우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더 가볍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로 봐. 을이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 법정대리. 이때의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여기 언제나 말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조선말로 언제나 몰라요? 영어로 해죠? always, 항상 뭐다? 항상 임의대리다. 내가 말했잖아요. 법원에서 선임하면 법정대리지만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돼.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요. 복대리죠.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또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만 선임한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대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봐. 중요한 거 설명해. 복대리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것을 항상 바꾼다. 뭐라 바꾼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대리인의 대리인 이렇게 바꾼다.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선임을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부득이하게 선임하면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원래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은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복대리를 직접 지명했다. 지명. 그러면 지명한 경우 복대리는요,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요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이 있다. 이때 책임은 선임에 대한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감독의 과실 책임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책을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요 37페이지요. 그럼 37페이지 복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복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이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복임행위죠.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이죠. 이름으로 그러면 복대리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이름만 쓰면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란다. 바로 밑에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그럼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을 한다. 무슨 책임이죠? 선임 감독 책임이다.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하죠. 그래서 무슨 책임? 무과실. 무과실 동그라미 해봐. 무과실이란 말이 뭐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요, 그 박스 안에 봐.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당구장 봐. 맨 마지막 당구장. 맨 마지막 당구장 보면 뭐라 나왔죠? 임의 대리에서 본인 갑이 줄고 본인 갑이 복대리인을 지명 거기까지 줄고 본인 갑이 복대리인을 지명 동그라미 지명하죠? 그럼 바로 그 옆에 복대리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면 대리인은 본인에게 통지하든지 복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 알겠죠? 만약 그걸 하지 않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임에 대한 책임을 놓고 무슨 책임을 진다?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그 밑에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을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래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병존 동그라미 병존. 알겠죠? 병존. 거기다 써 대리권 소멸 X.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당구장 봐봐. 첫 번째 당구장.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본인의 사망. 쭉 되어 있죠? 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맨 마지막 당구장. 세 번째 당구장.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대리는 본인과 그랬어. 본인과 제3자. 본인과 제3자에 대하여 이렇게. 본인과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마지막 당구장 표시하고 있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다? 권리는 뭐가 있어? 보수청권, 비용상환청권. 그 다음에 의무는 뭐가 있어? 선관주의 의무, 수치한 물건의 인도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뭐란다?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요. 복대리에 관한 문제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복대리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요. 페이지요. 문제 90번. 90번부터 93번까지. 자, 90번 뭐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대리가 있어요? 기본 강의할 때 있으니까 보셔요.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본인. 틀렸죠? 1번 틀렸죠? 1번 정답이죠? 2번, 복대리는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어? 권리와 의무. 여러분, 이때의 권리는 뭐란다? 보수 청구권이죠? 의무는 뭐란다?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3번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 복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되죠? 부득이한 사유.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 이런 법정대리인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알겠죠? 아무 말이 없이 법정대리 그러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책임. 그 다음에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줄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 동일하고 선임 감독 책임이다 그냥 감독 책임이다 감독 책임만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91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갑의 승낙 줄 것이고 임의 대리니까요.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OX, X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복대리인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92번은 옳은 것은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왜요?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그러면 소멸 후 그럼 무권대리죠? 복대리인 선임. 여기까지 복대리인도 무권대리죠? 이러면 아직 우리가요. 그럼 이미 한번 우리가 배웠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인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3번 성립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틀렸죠?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건 맞죠? 그런데 3번은 앞에가 대리행위가 틀렸죠? 무슨 행위라고 해야 돼? 복임행위. 4번은요.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법정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선임 감독의 책임. 책임만 진다 있죠? 줄 긋어봐.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옆줄 긋고 무과실 책임 X 이 말이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죠.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줄고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틀렸어. 없으면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으면이 키워드예요.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
그러면 선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93번은요.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줄 것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왜요? 왜 그래? 본인의 이름 줄 것이고 밑에다 써.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렇죠. 여기 있잖아. 봐봐.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나는 갑의 대리인 의정이다. 이렇게.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줄 것이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X, X죠.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줄고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이퀄 무권대리다. 왜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초과한다. 그럼 무슨 대리? 무권대리다. 그래서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권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틀렸죠. 언제든지 선임 줄거 봐. 언제든지 선임. 임의 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가 한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이것은 무슨 대리가 한다? 임의 대리. 두 가지가 바뀌었죠. 5번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죠. 그러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복대리 가능성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